우리 K푸드의 대표 수출 품목 라면이 유해물질 검출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외에서 유통이 중단된 사례가 벌써 여러 차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 측은 관련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끊이질 않는 먹거리 파동, 먼저 김예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농심의 수출용 라면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대만에서 수출 제품이 모두 폐기됐습니다. 우리가 평소 즐겨 먹는 라면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하니 소비자에게 상당히 충격을 줄 만한 소식인데요. 제가 직접 마트로 가서 시민들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다른 거 사 먹죠. 괜히 불안한데 그걸 어떻게 사 먹어요. 국내 거랑 해외 거는 그 원재료가 다르다라고 농심 측에서는 뭐 문제가 없다라고는 했는데 확실히 걱정이 되긴 하죠. 검도걸 갖다가 잘못한 거 가지고 옛날 우지 사태 가지고 얼마나 많았어요. 장바구니에 담았던 라면을 다시 놓는 분도 계시고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표하는 분도 계셨는데요. 식품업계에서 안전성 논란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1989년 우지 파동이 있었죠. 몇몇 기업이 라면을 튀길 때 공업용 소기름을 사용했다는 논란이었는데요. 국내 최초의 라면 회사인 삼양식품은 이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며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삼양식품은 8년 뒤인 대법원에서 우지가 식용으로 적합하다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점유율은 이미 10%대로 곤두박질 친 뒤였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먹거리 파동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2004년엔 쓰레기 만두 사태가 있었고 이후 멜라민 파동, 살충제 계란 등 식품 안전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물론 실제 유해 성분이 들어가 문제가 된 경우도 있고 반대로 아닌 경우도 있었지만 기업에 큰 타격을 입힌 것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농심은 캉스푸, 니신, 인도푸드, 토요스 이산에 이은 세계 라면 기업 5위로 추정되는데요. 앞서 신동원 농심 회장은 세계 최상위 라면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을 모색하는 단계에서 불거진 악재. 우지 파동과는 결이 다르지만 유해물질 논란에 해외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식품업계에 끊이질 않는 먹거리 파동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기업에 큰 타격을 줬다는 것만큼은 이번이 분명했다. 이번에는 특히 이제 해외에서 문제가 불거진 사안이라서 다른 차원의 타격이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 크게 걱정할 만한 사안인지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 기자, 이번에 대만에서 문제가 된 제품 신라면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17일이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이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이 농심의 수출용 라면,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 수입 식품 통관 검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제품 잔류농약 검사 결과 발암물질의 일종인 에틸렌 옥사이드 0.075mg이 검출됐기 때문인데요. 예. 이 대만 식약처는 자국 규정에 따라 통관해서 불합격한 1,000상자 총 1,128kg을 전량 폐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태국에서도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같은 제품에 대해 유통 중단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농심이 해외 수출한 라면에서 유해 물질이 이렇게 기준치를 초과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네, 제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조금 더 찾아봤는데요. 예. 지난 2년간 농심 라면이 수출국 통관 검사 과정에서 이런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4차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월에는 이탈리아가 농심 김치 신라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고 7월에는 아이슬란드에서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또 그보다 앞서 2021년 8월 독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2년 동안 4번이나 유해 물질이 반복적으로 검출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발암 물질이냐 아니냐를 두고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대만 당국은 에틸렌 옥사이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 농심은 에틸렌 옥사이드가 아니라 이클로로 에탄올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에틸렌 옥사이드는 발암물질이고 이클로로 에탄올은 독성을 띠기는 하지만 자연에서도 발생하는 물질이거든요. 네. 이 발암물질이 아니라고 강조한 겁니다. 이 농심은 또 국내 제품엔 해당 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물질이 뭐냐에 대한 판단부터가 좀 다른 상황이다라는 건데 이 제조사인 농심의 해명이 맞다라고 친다면 대만은 왜 이 에틸렌 옥사이드라고 하는 겁니까?
이 둘은 다른 물질이기는 하지만 이 이클로로에탄올이 이 소금물 같은 염기성 용액에 들어가면 에틸렌 옥사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 대만이나 유럽 같은 국가에서는 이클로로에탄올 검출량까지 에틸렌 옥사이드로 환산해 안전관리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가 뭐 진짜 발암 물질은 아니고 대만과 유럽의 기준이 깐깐해서 생긴 문제다라는 얘기인데 또 이게 들어보면은 농심이 밝혔던 이클로로에탄올이라는 성분도 사실 발암 물질은 아니지만 독성이 있는 유해 물질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왜 자꾸 이런 물질들이 라면에서 검출이 되는 겁니까? 일단 농심의 설명을 좀 들어보면요. 일단 같은 제품이라도 국가별 특성을 감안해서 이 다른 원료를 쓰고 있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다만 문제가 됐던 원료가 어떤 농산물인지는 이 영업 비밀을 이유로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 농산물이 자라나는 환경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두 물질이 자연에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냥 쉽게 자연에서 유래되는 물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없습니다. 식품을 생산하는 공정 과정에서의 오염으로 발생한 사고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이 유해 물질이 농심의 말처럼 자연에서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규명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앞서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 반응도 좀 살펴봤습니다만 국내 제품에는 이상이 없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만약 전문가의 말대로 생산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한다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예. 이제 식약처가 조사를 좀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조사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클로로에탄올이 해외와 비슷한 수준으로 검출된다고 해도 소비자 건강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지금 문제가 된 라면을 400개를 한꺼번에 먹어야지 소비자 건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안전관리 기준에 구멍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 이 수출국에서 보면 규정을 어겼으니 우리나라 기업이 불법 식품을 유통한 셈이니까요. 그래서 농심이 이렇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만 할 것이 아니라 왜 혼입이 됐는지 사실대로 밝히고 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겁니다. 네, 뭐 벌써 4차례나 나왔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자꾸 해외에서 문제가 있는 제품으로 인식이 되는 게 좀 무서운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 K푸드 위상에 뭐 타격이 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수출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줄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이 농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분기 이 누적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했고 또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30%에 달합니다. 이미 미국 라면 시장 2위 사업자로 올라섰고 글로벌 라면 시장에서도 5위를 차지할 정도로 입지가 탄탄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성장세에 신동원 농심 회장도 2001년 취임 당시 2025년 해외 매출 비중을 전체 50%까지 끌어올리고 글로벌 1위 라면 회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지난 몇 년간 농심의 국내 경쟁력은 점점 하락한 추세입니다. 한때 60%를 넘겼던 라면 시장 점유율은 50% 초반대까지 밀려 해외 시장 성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K푸드를 견제하려는 전 세계 식품 경쟁사들이 농심을 타깃으로 삼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농심 라면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 농심 라면, 나아가 K푸드 수출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이 유해 물질 논란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와 심층 분석했습니다.